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수주 내로 조지아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갱신된 경제 재개 지침에도 백신 접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경제 재개 지침을 갱신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내년 1월 8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제 재개 지침은 12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이전 지침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승인에 대비해 관련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약사와 간호사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기존 규정상 백신 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이 최소 15분간 접종받은 사람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다른 의료진도 경과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추가 지침은 드라이브스루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이 FDA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이 승인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백신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수주 내로 조지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침 갱신은 이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 내무부는 대선 재검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자정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에서 의심되는 불법 개입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드 라펜스버거 장관은 연방 상원의원 결선을 앞두고 일부 단체의 활동 가운데 유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실은 그 예로 뉴 조지아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른 3개의 단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 조지아 프로젝트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권리인 투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타주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장려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조지아 유권자에게 투표를 독려했을 뿐 불법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 내무부는 귀네 카운티 부재자 투표용지가 봉투 수를 초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전역이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초기에 생산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할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백신 우선접종 대상으로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를 결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제한된 숫자의 백신만 사용 가능한 만큼 단계별로 접종이 시작되는데 첫 단계에서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인 1일 진행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접종 대상에 요양원 거주자를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3대 1의 표결로 요양원 거주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각 주의 백신 접종은 주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지시가 아닌 지침에 가깝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이 연방시약청 FDA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백악관 백신 초고속 개발팀은 승인 이후 24시간 내로 백신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말까지 4천만의 투여분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2천만 명이 투여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수주 내로 조지아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 정부는 백신이 승인된 이후에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애틀란타 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구역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태극기를 비롯해 한복 인형과 복주머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은 애틀란타 주재 영사단들과 함께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참가 국가를 상징하는 12개의 트리를 설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대폭 줄어든 관계로 공항 측은 6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오늘부터 시민권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2020 버전의 새로운 시민권 시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고시된 시민권 시험 개정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민권 시험 문제는 지난 2008년 개정 후 2009년부터 도입된 것이며 100개의 질문 목록에서 최대 10개의 시험관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6개 이상의 질문을 올바로 답해야 시민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부분은 심사관이 128개의 질문 목록 가운데 20개의 질문을 하게 되며 그 중에 12개를 올바르게 답해야만 통과하게 됩니다. 합격 점수는 두 버전 모두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65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10문제 중 정답 6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또한 12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008년 버전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누적 확진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403만 5,549명, 누적 사망자는 27만 5,5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6,0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3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2만 4,929명, 누적 사망자는 8,7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9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3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5만 1,476명, 신규 2,13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7,784명, 누적 사망자는 670명입니다. 30일에서 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1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7,061명, 누적 사망자는 4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6,605명, 누적 사망자는 4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7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2020 세계 한인회장대회 및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행사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일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회식엔 54개국 2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70여 개국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경우와 비교하면 참석자 수는 줄었습니다. 이번 2020 대회 슬로건은 함께한 재외동포,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1일 개막식에 이어 2일에는 한인회 운영 사례 발표가, 3일에는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체 회의 및 폐회식은 3일 열리게 됩니다. 고 존 루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남은 임기를 채울 의원을 결정하는 투표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크완자 홀 전 애틀랜타 시의원과 로버트 프랭클린 전 모어하우스 대학교 총장이 맞붙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후보는 바로 해당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지만 내년 1월 중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해당 의석의 다음 임기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니케마 윌리엄스 당선인이 맡을 예정입니다.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 매출이 신문과 TV 등 전통 매체의 광고 매출을 모두 합친 것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 매출액은 1,101억 달러로 광고 시장 전체 매출액 2,146억 달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히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3대 온라인 플랫폼은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디지털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올해 초 불거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으로 광고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광고주들이 핵심 소비자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에 눈을 돌렸다는 설명입니다. 광고비 예산이 많지 않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디지털 광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멸종 위기종 거북이를 밀수한 쿠오핀챙은 1만 달러의 벌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챙은 2018년 10월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홍콩을 통해 삼용골 거북이와 검정늪 거북 150마리를 밀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챙은 밀수한 거북이들을 온라인을 통해 만난 수집가들에게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4만 달러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2020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